여러분, 혹시 AI 챗봇이랑 대화하다가 얘는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지? 하고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AI 에이전트의 뇌, 즉 메모리 아키텍처에 대해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 AI가 진짜로 배우고 기억하고 똑똑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LLM은 도대체 왜 메모리가 필요한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AI 메모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청사진을 한번 그려볼 거고요. 이거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건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LLM한테는 메모리가 필요할까요? 아니, 그 전에 왜 지금 LLM들은 이렇게 기억력이 나쁠까? 이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매일 쓰는 AI가 왜 그렇게 돌아서면 까먹는 건지 그 근본적인 한계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뭐든 다 아는 것 같은 LLM이 왜 방금 내가 한 말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LLM은요, 태생적으로 상태가 없는,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대화를 그냥 처음 보는 사이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전 대화 기록이나 경험을 기억하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기억을 잃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억상실증 때문에 정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의 맥락이 뚝뚝 끊기고요. 어제 했던 실수를 오늘 또 반복쳐줘. 당연히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같은 건 꿈도 못 꾸고요. 특히 저희 같은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거나 과거의 공격 패턴을 기억해서 대응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니까요. 이걸 과연 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정말 전곡을 찌릅니다. 메모리는 그냥 있으면 좋은 기능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바로 그 병목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안하는 사람들한테 이 숨겨진 복잡성이라는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바로 숨겨진 공격 표면이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새어나가거나 메모리가 조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취약점이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기억상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뇌죠. AI 아키텍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인지적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해결책의 영감을 바로 우리 인간의 뇌에서 얻은 거죠. 수십만 년 동안 검증된 가장 완벽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AI 메모리를 설계할 때도 인간의 뇌가 기억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본뜬 겁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입니다. 이건 에이전트의 작업대나 컴퓨터의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정보들, 예를 들면 대화의 바로 앞문맥 같은 걸 잠시 올려두는 공간이죠. 물론 전원이 꺼지면 날아가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LLM의 컨텍스트 창이 바로 이 역할을 하죠. 다음은 장기 기억의 한 종류, 일화 기억, 에피소딕 메모리입니다. 이건 에이전트의 개인 다이어리 같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죠. 이 기록 덕분에 에이전트가 자신만의 히스토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다이어리가 해킹당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아주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의미 기억, 세만틱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건 에이전트의 지식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처럼 세상의 보편적인 사실, 데이터, 지식을 저장하는 곳이죠. 개인적인 경험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정보의 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 기억, procedural memory입니다. 이건 에이전트의 기술 매뉴얼 또는 근육 기억에 해당해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는 순서처럼 특정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스킬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보안 에이전트라면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절차나
네트워크 침입을 탐지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절차 기억에 저장되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단기 기억부터 절차 기억까지 각각의 기능과 인간의 기억에 빗댄 비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술로 구현되는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만능 열쇠는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메모리 유형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조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AI 메모리 아키텍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턴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개념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에이전트의 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핵심 데이터 기술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기술을 꼽으라면 단연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지식 그래프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쉽게 비유해 볼게요. 벡터DB는 마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비정형 데이터 속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한 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반면에 지식 그래프는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뇌에 가깝습니다. 누가 누구와 관련이 있고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인지 같은 맥락을 파악하는 데 특화되어 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기술들 사이에는 명확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벡터DB는 RAG 같은 시스템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는 데는 최고예요. 하지만 데이터 간의 명시적인 구조가 없죠. 반면에 지식 그래프는 복잡한 관계를 추론하고 무엇보다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보안 분야에서는 이 설명 가능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AI 에이전트가 왜 특정 트래픽을 악성으로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업계의 모범 사례는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느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벡터DB와 지식 그래프 같은 기술들을 섞어서 쓰는 거죠. 빠른 검색이 필요할 땐 벡터DB를, 복잡한 관계 추론이 필요할 땐 지식 그래프를 사용하는 식으로 각 기술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똑똑한 접근법이죠. 자, 지금까지는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뇌를 만들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는 이 역동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죠. 에이전트의 메모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첫째,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인코딩 단계. 둘째, 이렇게 바꾼 정보를 잘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저장 단계.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정확한 정보를 꺼내 쓰는 검색 단계.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하나의 생명주기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망각인데요. 보통 망각은 실패나 오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고도화된 AI 메모리 시스템에서 망각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핵심 기능입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건 똑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을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메모리 비만 상태를 유발할 뿐이거든요. 결국 메모리 관리는 균형 잡기 싸움입니다. 뭘 기억하고 뭘 버릴지 계속 결정해야 하죠. 이 표에 나온 기법들이 바로 그 균형을 잡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략적 망각은 보안 관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임시 인증 토큰 같은 데이터는 작업이 끝나면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유출 사고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우리가 정말로 믿고 쓸 수 있는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앞으로 어떤 산들을 넘어야 할까요? 핵심적인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메모리가 무한정 커져도 성능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확장성, 새로운 정보를 배우면서 과거의 중요한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평생학습 능력, 그리고 저희 같은 실무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설명 가능성과 보안입니다.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 AI의 기억 속에 담긴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AI 에이전트가 이론상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그 AI가 무엇을 잊어야 할지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매우 중요한 거버넌스와 윤리의 문제가 될 겁니다.